안녕하세요. 오늘은 알코올 중독 부모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의 글을 읽을 것인데 4개를 다 읽어드릴 거예요. 처음엔 어느 정도로 시작되었다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악화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병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 의심되어 병원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자 하니 왜 정신병자 취급하냐고 난리치나 봅니다. 아빠가 없으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강제 입원은 불가능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거 중요한 거예요. 이모들은 술 먹고 와서 잔소리를 하면 아무 말 없이 다 들어주고 자극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자, 입원을 하게 되면은 월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 적어도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월급이 들어오는데 그게 끊겨버려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입원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2,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아니지, 300만 원, 400만 원 들어갑니다. 반면에 알코올 해독 한약을 복용하면은 일을 하면서 치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약값만 한 6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게 전부입니다. 300만 원과 60만 원 차이가 5분의 1 차이 나요. 어떤 것이 더 결과도 더 좋은지도 해보면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은 어떤 경우만 해야 되냐면은 흉기난동이라든가 방화, 뭐 성폭행 이런 게 우려될 때만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입원시키는 겁니다. 환자를 위해서 입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강제 입원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만 그게 아닌 경우라면은 입원시키지 마시고 저렴하게 알코올 해독 한약으로 더 효과적으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모들이 잔소리하지 말고 가만 내버려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오냐 오냐 해주란 개념으로 가만 놔두라는 것은 그건 좋지 않습니다. 오냐 오냐 하기 때문에 더 악화되는 거고 가족들이 속아주기 때문에 더 악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환자와 완전히 거리 두기를 하기 위해서 냉담하게 뭐 아예 그냥 대화도 안 하고 뭐 마시고 죽으려면 죽어라 이런 식으로 아주 차갑게 대하는 거는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오히려 환자가 겁을 먹고 가족들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가족들의 하라는 대로 조금씩 이렇게 맞추려고 합니다. 절대로 오냐 오냐 하는 건 좋지가 않아요. 그건 최악의 방법입니다. 점점 더 악화되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이야기 읽어볼까요? 엄마가 술을 처먹고 들어오면 아무 이유 없이 시비 걸고 개치를 핥다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처음에는 빡쳐서 싸우다가 지금은 지쳐서 상대도 안 하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인가요? 예, 이렇게 심한 상태인데도 알코올 중독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왜 이러냐면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요. 술 주정에 대해서 덮어주고 숨겨줘야 하는 게 미덕이다. 이런 식의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어요. 원래 술 주정은 초반에 잡아야 된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따님은 알코올 중독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비 걸고 뭐 엉망이라는 거 보니까 이미 알코올 중독 3단계는 3단계 중반이란 뜻입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 망나니인데 욱하는 성질은 있어도 저희들 자식들이나 엄마에게 폭력적이진 않으세요. 정말 다행이죠. 술 취하셔서 경찰한테 잡혀 들어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술 취했을 때 남들이랑 시비 붙어서 남한테 눈탱이 밤탱이 둬서 맞고 온다든가 남을 때려서 합의금 어쩌고 뭐 일을 만들어 온다든지 하는 꼴을 보고 자랐습니다. 아빠가 경찰한테도 덤비는 성격입니다. 아빠가 경찰한테 덤빌 때도 제가 말리고 그랬어요. 이젠 진립니다. 손절이 답일까요? 자, 이런 세 번째 질문이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이젠 경찰한테도 덤빕니다. 바깥에서 남들하고 시비 다툼으로 폭력적으로 다쳐서도 오기도 하고 누군가를 다쳐서 합의금 물어지기도 하고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죠. 이 정도면 알코올 중독 3단계 중에서 중반, 3단계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 정도는 뭐 엉망이죠.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이나 엄마한테는 폭력적이지 않다. 정말 다행이고 정말 다행인데 좀 더 시간이 진행되면은 결국은 가족한테도 그렇게 됩니다. 자녀한테도요. 지금 괜찮다고 계속 미루고 덮어두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강제 입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환자분한테 알코올 해독 한약을 복용시켜서 해독제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알코올 중독은 정신병도 아니고 의지 탓도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건 알러지예요. 그냥 먹으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전자 때문이기 때문에 자녀도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빠가 술주행 심한데 가정폭력이랑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도 해봤는데 그런 적 없다고 딱 잡아떼더라고요. 밤새 불려나가서 잔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경찰이 오고 간 다음에 다시 이제 경찰이 없으니까 다시 자녀들 불러서 무릎 꿇려놓고 계속 2시간, 3시간 했단 말 반복하면서 훈계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 자기 이야기랑 똑같아라고 느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고양이 다 갖다 버릴 거다. 사료 그만 사다 먹여라. 공무원 하라는데 왜 말 안 듣냐. 뭐
빵집 다녀서 얼마나 번다고 계속 다니냐 이런 입에 담지 못할 욕도 하십니다. 이거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랑 얘기하는 것처럼 혼자 중얼거려서 가보면 아무것도 혼자 있는데 그것도 중독 증상이냐고요? 이게 뭐냐면 환각, 환청, 환시를 말합니다. 그냥 진짜 혼자서 벽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도 알아들을 수 없는 뭔가 방언 같은 걸 하기도 해요. 심한 경우에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였다는가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술귀신이 들렸다고 굿하거든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그냥 알코올 중독 중증 환자일 뿐입니다. 자, 술을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하고 술이 없으면 택시 기사님께 전화해서 1.8리터를 사오라고 해서 그걸 그 자리에서 다 먹고요. 매일 저녁 먹을 때 반주하시는데 소주 한 병씩 마시는 게 중독인가요? 라고 묻고 있어요. 지금 이 경우는 알코올 중독 3단계 다 지난 거예요. 다 지났고 이제 곧 4단계로 넘어가는 지금 4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뭐 귀신하고 대화 나눈다든가 뭐 헛소리 하거나 뭐 할렐루야 외치거나 뭐 진짜 이상한 무속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막 이러거든요. 지금 이분은 4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지금 네 가지 경우를 제가 들려드렸는데요. 이 네 가지 다 중증 알코올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 3단계에 해당되는데 3단계에서도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읽어드린 거예요. 3단계 초기에는 그냥 술을 많이 마시고 조절이 안 되는 정도, 그냥 가벼운 술주정이라든가 아니면 가벼운 불면증, 우울증 정도거든요. 근데 섬세서 넘어가면서 약간씩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말이 거칠어지거나 또는 실수를 하기 시작하죠. 보면은 계속 더 악화되잖아요. 이 병은 시간이 갈수록 무조건 악화되는 병입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알코올 해독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무조건 악화되는 병이에요. 물론 잠깐 며칠 또는 몇 주, 길면 한 달 정도 환자가 술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다시 한 잔 마시면 바로 재발합니다. 그래서 10년 술을 끊어도요, 단 한 잔 마시면 바로 재발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첫 잔을 피하라는 얘기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한 잔이면 끝이란 말이 그래서 있는 거고요. 5병의 술은 부족해도 한 잔은 너무 과하다란 말도 그래서 있는 겁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의 결론은 뭘까요? 한 잔 들어가면 끝이다. 바로 이거 알러지기 때문입니다. 의지하고 무관해요. 한 잔이 들어가는 순간 내가 자동으로 의지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마셔라고 바뀌어버립니다. 이건 의지 탓이 아니에요. 그냥 자동 알러지입니다. 알레르기예요. 이거는 완전히 끊어야 되는 거고 그 술의 알레르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독제를 통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술을 끊으면 저절로 술 생각이 덜 나게 돼요. 물론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악으로 깡으로 끊게 되면 금단 현상이 너무 심해서 못 버팁니다. 그러나 알코올 해독 한약을 복용하시게 되면요, 처음부터 갈망감이나 금단 현상이 극단적으로 사라져 버려요. 단주하기 쉽습니다. 단주는 쉬운데 절주를 하려고, 쉽게 말해서 한 잔이라도 마시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무조건 재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은 의지 탓이란 얘기 더 이상 그만하십시오. 그건 환자한테 술을 자꾸 마시라고 권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줄여서 마시라? 그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죽으란 얘기입니다. 무조건 끊어야 되는 겁니다. 끊고 나면 모든 게 편해집니다. 단 알코올 해독 한약을 복용하셨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머리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으시고요. 반드시 단주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단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